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도움될 만한 분석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전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암호화폐 중심의 자산 운용사인 바네크의 투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준비 자산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바로 130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다른 출처를 보시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바네크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은 48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저는 130만 달러도 좋고 480만 달러도 좋은데 그래도 일단 10만 달러 먼저 가지야라고 외쳐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바네크의 투자자들은 예측하기를 금 역시 만약에 준비자산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3만 1000달러까지는 기어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승률에서 비교가 안 되는데 당연히 바네크 쪽에서는 비트코인에게 후한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긴장시켰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해킹 사건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었던 마운트 곡소리 거래소 소유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6,800개가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 15만 개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배상 절차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을 내다 팔면서 가격 하락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랍니다. 해당 지갑의 소유는 비트코인 초기 마이너들인 초기 채굴자들은 FT풀 소유였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운트 곡스는 아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이 어디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가짜 기사를 퍼다 나르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며칠 안 있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비트코인 2022년도 컨퍼런스에 다름 아닌 피터 시프가 연사로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이 소식을 트위터에서 들었을 때 굴한 줄 알았습니다. 만우절 장난이구나 싶었는데 정말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피터 시프를 소개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예측을 성공적으로 틀려왔다라고 하면서 거의 조롱에 가까운 식으로다가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피터 시프 적진 한가운데 걸어 들어가가지고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비난하게 될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까면 깔수록 사람들이 본인에게 관심을 집중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3위 거래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1500개를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 짜식아 좀 차분하게 좀 들고 좀 있어봐.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냐.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주말 동안의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4시간 봉상에서 상승 맥디 크로스가 나온 상황. 자, 그러면 비트코인 이대로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면서 떨어지게 될 것인가. 그 여부는 바로 비트코인이 중요 가격 구간대를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이 만약에 46,000달러대를 잘 지켜주면서 버티면은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데 결국 45,000달러대 구간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약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4만 달러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밀려가지고 결국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과거에도 여기에 들어섰었다가 가격이 떨어졌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약세다. 약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트레이더 XO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슷한 구간을 가리키면서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반등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5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고 만약 해당 구간에서 밀린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4만 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잘 버텨야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반면에 에드 NL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미 강력하게 상승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다음 주에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었고
마지막으로는 큰 그림으로 프랙탈을 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은 과거 상승을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다더라.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4월달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잠깐 약세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번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계속해서 가져보면서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소식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유럽 의회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개인 지갑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반 개인정보보호법 및 반법 집행행위다라면서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개인 지갑으로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소액의 암호화폐조차도 자금 세탁 방지법을 핑계로 완벽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좀 재수가 없죠.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잡으라는 나쁜 놈들은 안 때려잡고 엉뚱한 시민들만 계속해서 잡들이를 하고 있는 전 세계의 리더들. 다음으로 해서 유명 래퍼죠. 스눕독이 샌드박스에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샌드박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어서는 시바이누가 드디어 메타버스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자, 시바이누 개들의 환상적인 가상현실 세계. 저도 웹사이트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이 정글 속의 시바이누가 이 짱또리를 입에 물고 도지코인의 뚝배기를 깨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글의 왕자, 정글북, 타잔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개가 되지 않을까, 시바이누가 정글의 왕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솔라나의 급등이 심상치 않다. 최근에 여러가지 호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솔라나 기반의 NFT 거래액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그리고 솔라나 기반 게이밍 NFT 마켓플레이스인 프랙탈이 3,500만 달러의 시드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과 함께 솔라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전고까지 솔라나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의 반등도 최근에 괜찮았었는데요. 자, 유명 투자자인 라울 팔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트맥스 창업자 알설 헤이즈 역시 본인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과거에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5대5였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의 비중을 대폭으로 늘리면서 75%, 이더리움 75, 비트코인 25%로 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의 수많은 라이벌들, 솔라나, 아박스, 그리고 이오스마저도 좀비가 돼가지고 살아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더리움은 상승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1.0과 2.0 병합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올해 안에 이 수많은 라이벌들을 제끼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해킹이 터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해킹은 아니지만은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수익 프로토콜인 인버스 파이낸스가 털리면서 이더리움 4,300여 개가 해커들의 손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해커들 징그럽습니다. 이 나쁜 놈들. 생각 같아서는 시바이누를 시켜가지고 뚝배기를 그냥 다 깨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해커들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데다 써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면 될 텐데 어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테조스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테조스가 최대 규모의 업그레이드인 이타카를 진행시켰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블록 타임이 단축됐으며 테조스 블록체인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말에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편안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